안녕하세요. 나만의 개인 맞춤 법무사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최근에 진행했던 개인회생 사건을 가지고 최근에 대출받은 금융기관 대출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에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사례는 수원 쪽에서 거주하시는 미혼 남성분이셨고요.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없으셨는데 최근에 대출금 비율이 좀 높으신 편이었고, 이 최근에 받은 대출금의 사용처가 기존에 내가 급할 때 빌렸던 개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곳에 많이 사용됐던 분입니다. 우리가 개인회생에서 최근 채무가 항상 문제가 많이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최근 채무도 내가 최근에 발생한 채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사정이 많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내가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았지만 그 대출을 받은 이유가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위해서, 기존의 금융기관 채무를 돌려막기 위해서 빌렸고 그 사용처가 소명이 된다고 하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내가 최근에 대출도 많이 받았는데 그 대출받은 금액을 사행성 행위에 사용하신 경우, 도박을 하셨거나 주식 투자를 하셨거나 이렇게 사용하신 경우에는 그 모든 해당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이렇게 보정을 받게 되기 때문에 변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이 내가 최근에 대출도 많이 받았는데 그 대출금을 기존에 있던 개인 채권자들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경우입니다. 법원에서 실무를 보면 그래서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회생위원들도 판단을 하고 계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존의 채무라고 해도 금융기관 채무를 돌려막는 것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채권자에 대한 변제금으로 사용한 경우는 이 편파 변제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회생을 진행하겠다고 이미 고려를 하고 그 상황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니까 금융기관에서 채무를 얻어서 내 가까운 친인척들 아니면 친구들, 지인들 돈을 먼저 갚고 들어가면 이건 편파 변제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분 사례도 법원에서 보정이 1차로 나왔을 때 이 최근에 대출받은 금액들을 중에서 지인한테 변제했던 금액은 모두 다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라 이렇게 보정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보정을 받고 신청했던 채무자와 의뢰인과 상의를 해보니까 이렇게 청산가치가 높게 반영이 돼버리면 이분이 실제로 3년 동안 변제를 해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지인들한테 빌렸던 돈을 갚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 그리고 이게 허위로 있는 채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빌렸던 돈을 어쩔 수 없는 사정에서 갚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소명을 했죠. 그래서 법원의 보정 명령을 어기고 그 부분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변제계획안을 다시 한번 제출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 재차 그 부분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라고 다시 보정이 또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간곡하게 진술서도 2장 정도 작성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자료들도 더 소명을 하기 위해서 그 개인 채권자와 왔다 갔다 했던 그 카카오톡 자료까지도 전부 다 저희가 캡처해서 자료로 제출하고, 우리가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개인 채권자 채무를 변제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그 회생위원께서 저희가 보정한 사항을 받아주셔서 개인 채권자에 변제했던 부분을 문제를 삼지 않고 선처를 해주셔서 그 부분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저희가 처음에 제출했던 변제가액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금액으로 아주 낮은 변제율로 잘 통과가 됐던 사례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 개인 채권자 채무를 변제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었던 사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분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 개별적인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법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법원에서 보정을 받았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자료를 준비하시고 법원을 설득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진행하는 사무실과 함께 해보시면 의외로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보정이 까다로워서 중간에 힘들다고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끝까지 내가 어려운 보정이 나왔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진행하는 사무실과 최대한 노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외의 좋은 결과도 얻으실 수 있고, 그래야만 내가 납부가 가능한 금액으로 변제 금액을 산정받아서 최종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3년 동안 변제금을 잘 납부하시고 내가 채무를 탕감받아서 면책을 받는 그 최종 목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개인회생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의뢰인과 공감하고 최대한 의뢰인 입장에서 항상 일하고 있는 김영룡 법무사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최대한 전화를 받고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룡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